여주전을 붙일 건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그 돌기가 촘촘해도 여주 씨는 이렇게 익어갈 준비를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는 이 딱딱한 게 씹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 씨를 약간씩 손으로 빼버리시면 돼요. 손으로 빼고 호박전 부치듯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써셔서 이런 씨들이 이제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씨를 좀 빼시고요. 네, 이런 씨를 좀 빼내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고요. 씹히는 맛도 또 맛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이 여주라는 것은요 누가 먹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양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여주를 이렇게 호박전처럼 동글동글 썰어 가지고요 설탕을 이렇게 한 꼬집 정도 칩니다. 간을 맞추기 위해서 설탕을 한 꼬집 치고요. 네, 한 개니까 두 꼬집 정도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설탕이 다 묻어요. 설탕이 묻고 우리가 흔히 호박전 부칠 때 뭘 쓰세요? 부침가루나 밀가루 또는 찹쌀가루 이런 거, 전분가루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법의 가루입니다. 무슨 가루냐 그러면 그 돼지감자 가루예요. 돼지감자. 돼지감자도 말려갖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런 가루, 하얀 가루 상태로 됩니다. 그런데 전분보다도 더 부드럽고 더 맛있는 그런 가루가 나와요. 네, 돼지감자를 말려서 이렇게 한 것에다가 여주전을 부칠 때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는 탄수화물이잖아요. 찹쌀가루 이런 건 많잖아요. 그런데 돼지감자도 당뇨 효과, 당뇨 제어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먹는 식재료인데 여주전을 부칠 때 어때요? 돼지감자 가루를 넣고 하면 우리가 2배로 먹는 거잖아요. 식품으로 뭔가 내가 질병을 치료하겠다 할 때는 이렇게 총량적 접근을 해야 돼요. 여주차 한 2달 먹었는데 뭐 차 안 내려가대, 뭐가 안 내려가대. 이 식품이 우리 몸에 전체 식사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총량적으로 접근을 해서 밥도 여주밥을 해먹고 차도 여주차를 마시고 네, 양념장을 만들 때도 뭐를 써야 돼요? 여주, 효소를 넣어서 함께 만드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한 총량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쉽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자기의 혈당 수치를 바로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주전을 부치는데요. 이게 쓴맛이 없어지고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아침에 저는 꼭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제가 좀 당뇨 약을 먹는 편인데요. 이 여주가 나오는 시즌에 여주차, 여주 뭐 이렇게 샐러드 이런 거 막 먹잖아요. 그러면 당이 훅 내려가요. 그래서 또 안 먹어도 되는 상태까지 네, 혈당 수치가 가고 또 방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먹으면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운동 못지않게 당 환자들은 합병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소리 없는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가 당뇨병이에요. 그런데 당뇨병은 운동과 식품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의 생활 스타일만 바꾸면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는데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네, 여주전이 익어갑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노릇노릇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호박전 무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주전을 붙여서 네. 한 접시 정도만 붙일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돼지감자 가루에다 붙이면 더 효과가 좋다 하는 것을 생각 못 하셨다가 이제 익히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꼭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돼지감자도 먹고 여주도 먹고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손쉽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익은 것은 네. 꺼내셔서 네. 여주 한 상 차림. 아침에 샐러드 하시고 이렇게 여주 전 부치시고 그래서 여주 밥 해서 여주 발효액을 넣은 양념장을 만들어서 슥슥 비벼 드시고 여주차 한 잔 딱 드시고 이러시면 어떠겠습니까? 여주로 완전히 한 상 차린 거잖아요. 우리 몸이 여주 독에 빠졌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를 안 이길래야 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식품으로 뭔가를 이기겠다 하실 때는 반드시 총량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둡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노릇스름하게 해서 여주밥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담아 볼게요. 여주에서 성분이 나와서 여주밥이 약간 다갈색으로 네, 변했습니다. 완성된 여주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리용 여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큰 여주를 넣으면 먹기가 정말 거북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잘하게 여주를 썰어서 양념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주밥을 먹기 위해서는 뭐 양념장이 필요하잖아요. 양념장은 그냥 여러분들 하기 쉬운 양조간장 넣으시거나 아니면 매실액에 재래간장 절반을 섞으시거나 매운 고추 아니면 쪽파 아니면 부추 이런 것들을 잘게 다져 넣으시고 깨소금 넣으시고 참기름 치시고 저는 여기에다 제가 총량적으로 여주로 한 상 차리라 하셨더니 말씀드렸으니까 여주 발효액을 여기에 넣겠습니다. 여주 발효액도 양념장 만들 때 당뇨 환자들은 넣어서 드시면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3년 발효되면 이렇게 유리병을 따도 이미 발효가 다 순화되었기 때문에 펑 터지는 거나 삑 소리가 나는 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 간장이면요, 이 5대5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짠맛도 순화되고 어때요? 단맛도 가미돼서 이거를 이 여주 밥에다가 슥슥 비벼서 여주 전에다가 드시고 여주차 한 잔 딱 하시면 네, 완벽한 여주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차려집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이 매운 고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매운 고추에다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콩나물밥 먹듯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 양념장에다 여주밥 쓱쓱
비벼서 드시고요. 네. 너무 맛있어요. 이게요, 여주 향이 입으로 돌면서 여러분 파나 이런 것보다는요, 이 청양고추 넣으세요. 그리고 깨소금 넣지 마세요. 솔직히 그냥 청양고추하고 간장하고 여주발효액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깨를 넣으면 그 깨 터지는 맛 때문에 이 여주 향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열을 가한 여주 향은 생 여주 때와는 전혀 다른 독특함이에요. 정말 맛있어. 그리고 여주가 너무 부드럽게 돼가지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럴 때 여주전을 또 하나 먹는 겁니다. 그죠? 아삭아삭. 이런 아삭함은 없어요. 여주만이 낼 수 있는 이 아삭함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여주 밥 한 숟가락 먹으면 한 끼 식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주 하나를 말리면 1kg짜리는 230g 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주 밥에 이만큼 들어갔으면요, 여주 한 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주 2개 손쉽게 뚝딱 먹은 겁니다. 자, 그러시고 식사가 끝나면 뭘 하세요? 난 달달한 게 좋아. 그러면 여주 효소를 타서 마시면 되지만 이 여주 발효차를 마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주 발효차는 식사 후에는 보통 물은 30분 지나서 먹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어떻든 여주 밥이지만 이 밥 속에 탄수화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빨리 보충을 해줘야 탄수화물이 우리 장기에 들어가서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약은 언제나 식사 직후에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주차도 식사 직후에 드세요. 구수해. 너무 구수해요, 이거. 요 정도 발효 돼서 우러나온 걸 드시고 여기다 물을 또 부숴 넣어보세요. 한 20분만 지나면 또 이만큼이 우러나와요. 제가 발효차를 얼마나 잘 만드는데요.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